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향후 10년간 국가철도에 투자 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GTX-D는 공청회 때 발표했던 김포, 부천관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GTX-B 사업자와 협의해 서울 직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인천은 공항철도 급행화를 포함한 4개 사업이 반영됐지만 제2공항철도를 비롯해 인천시가 제안했던 5개 사업은 좌초했습니다. 이형고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 44개 노선 중 인천과 연관된 건 공항철도 급행화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그리고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과 제2경인선 등 4개 노선입니다. 먼저 운영 효율성 제고 사업에 공항철도 급행화가 반영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역을 잇는 기존 공항철도 노선에 시속 150km급 고속 차량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시속 74km인 직통 열차는 97km로, 58km인 일반 열차는 75km로 각각 속도를 높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직통으로 39분, 일반 열차로 51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관심을 모았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D는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이른바 김부선으로 확정됐습니다. 인천시가 제안했던 인천국제공항행 Y자 노선은 반영되지 않았고 서울과 직접 연결도 무산됐습니다. 다만 GTX-B와 노선을 공유해 서울 도심으로 직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GTX-B 사업자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항철도 급행화가 되면 계양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시간은 23분으로, 계양역에서는 27분으로 단축돼 인천지하철과 환승하면 서울 접근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설 노선에 포함된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은 GTX-A 노선과 연결돼 검단과 김포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수구와 남동구를 지나는 제2경인선은 철도망이 열악한 인천 남부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검단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은 추가 검토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간 노선 협의 지원으로 지난 4월 공청회 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교통 문제 해소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추가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와 인천시 간 논의가 진행 중인 서울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사업은 지자체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국비 지원 등을 추진해 교통 편의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29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천시는 총 8개 노선을 신청했는데 사업 반영 여부에 따라 각 지역별로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구와 영종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GTX-D Y자 노선과 제2공항철도가 추가 검토 사업에도 빠졌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정부의 인천 패싱이자 인천의 협상력 부재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이후 공항경제권 주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구 청라와 루원시티, 영종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GTX-D와 제2공항철도가 아예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들 사업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인천국제공항 때문입니다. 오는 2024년 4단계 확장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여객 수요 증가에 대비한 철도 노선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공항 접근성을 강화하고 세계 유수 공항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GTX-D와 제2공항철도 건설을 요구했지만 끝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배제된 겁니다. 주민들은 완전히 인천 패싱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발하고 분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원하고 있었던 제2공항철도라든지 인천공항행 GTX-D는 아예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형국이었는데요. 인천공항행 GTX-D와 제2공항철도는 공항 경제권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영이 되지 못한 것은 결국 정부와 정치권의 인천 패싱이고 인천 정치권의 협상력 부재를 보여주는 가장 큰 산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라와 영종 등 국제도시 주민들의 허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대책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영종 국제도시의 1일 유동인구는 오는 2025년에는 37만 명, 2030년에는
59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서구 인구도 10년 뒤에는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주민단체들은 물론 이재현 서구청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GTX-D 노선 반영을 촉구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노선 반영이 무산되자 주민들은 정부가 인천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국제 도시 공항이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있고요. 인천이 이제 국제 공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국가 경쟁이라든지 발전들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영종, 청라, 루원을 거쳐 강남까지 갈 수 있는 이 내용들이 빠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서구와 영종 주민 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인천공항과 서부권에 대한 무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소외된 민심을 표심으로 응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은 그나마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반영되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이 추가 검토 사업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의미를 뒀습니다. 인천시는 2호선과 5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향후 GTX-D Y자 노선이 재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공항엔 GTX-D가 무산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대신 공항철도를 GTX급으로 고속화하는 방안이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담겼습니다. 영종에서 서울역까지 36분에 주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차 제작과 행정 절차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7년쯤 운행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형구 기자입니다.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관문철도로 하루 26만 명이 이용하는 공항철도. 다소 아쉬운 건 자동차보다 느린 속도입니다. 때문에 인천공항행 GTX-D 필요성이 제기된 건데 정부는 대안으로 공항철도 급행화를 제시했습니다. 시속 150km급 고속철도를 투입해 표정속도를 97km로 올린다는 구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배준영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직통열차 기준으로 38분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역에 정차하는 일반 열차도 한층 빨라집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주행시간은 51분으로 현재보다 15분 단축됩니다. 영종 주민들이 이용하는 운서역과 영종역에서는 각각 39분과 36분이 소요됩니다. 또 서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청라역에선 30분, 검암역에선 26분 정도면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주민들은 인천공항행 GTX가 무산된 점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공항철도 급행화가 어느 정도 보완해줄 걸로 기대합니다. 근데 공항철도가 급행화되면은 영종에서 또 서울까지 다니는 시간도 한 20분 정도 단축될 수 있어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표정속도 100km의 GTX급으로 달리는 공항철도 급행화는 이르면 2027년쯤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재작년 9월 사전 타당성 검토에서 BC값은 2.66으로 사업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6,124억 원을 투입해 차량 구입과 시설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열차 29편상을 EMU 150급 고속 차량으로 교체한다는 구상입니다. 이것은 지하철 통근형 지하철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TX라고 보시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속도는 GTX보다 최고 속도는 낮은데 그게 표정 속도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한 거점간 운행하는 시간을 보면 비슷합니다. 현재 해외 주요 공항은 고속철도 시대를 열었습니다. 일본은 시속 106km, 말레이시아는 118km의 표정 속도를 자랑하지만 우리 일반 공항철도는 시속 58km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공항철도 급행화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인프라로 꼽힙니다. 다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청라역과 영종역 등은 주거 밀집 지역과 떨어져 있는 만큼 연계 교통망 확충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남동구와 연수구 등 인천 남부권은 서울을 잇는 철도망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죠. 이를 보완한 제2경인선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광명까지 30분대, 서울까지 40분대에 도착할 수 있는 만큼 지역의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선결 과제인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어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의 중앙을 관통하는 기존 경인선과 달리 제2경인선은 인천의 남부권역을 지나갑니다. 인천 청학을 출발해 논현과 도림, 서창지구를 지나 광명 노은사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노선 길이는 21.9km, 사업비는 1조 6,879억이 투입됩니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인천에서 광명까지 걸리는 시간이 76분에서 33분으로 절반가량 단축됩니다. 서울 노량진까지는 40분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제2경인선 주변 지역 주민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남동구에선 논현과 서창동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현재 서울로 가려면 상습 정체구역인 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 지역이든 뭐 경기 지역이 됐든 이제 나가는 부분에서 대중교통 아니면 이제 자차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빨리 이제 착공까지 된다고 하면 이제 교통 부분에서는 좀 다소 해소가 되겠죠. 주민분들이 출퇴근하시는 서울 지역으로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제2경인선 구축 계획은 당초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과 함께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이전 예정지인 광명 주민들의 반대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난항을 겪는 상황. 현재 구로 차량기지 이전의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제2경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올 1월 이후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여건의 변화가 있는 것이 광명시흥 신도시로 인해서 7만 호가 들어오면서 경제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고요. GTX B 노선이 확정됨으로써 연수구의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복합적인데 인천시 등과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제2경인선의 타당성, 예비 타당성 조사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는 올 연말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인천 시민의 바람대로 이 사업의 경제성이 확인되면 제2경인선 구축 계획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어 2030 인천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DNA 혁신 밸리 조성을 포함한 6대 발전축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인데요. GTX-D Y자 노선을 계속 추진하고 인천 지하철 3호선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형고 기자입니다. 인천 직할시 출범 후 40년. 인천시는 인천 독립 40년이란 의미를 부여하며 재도약을 위한 2030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실행 방안으로 인천 미래 6대 발전축을 내놨습니다. 바이오가 집적한 송도를 중심으로 계양 테크노밸리까지 DNA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산단이 몰려있는 남동구와 결합한 바이오헬스밸리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에서 로봇과 수소산업을 육성할 청라 등을 연계해 항공 모빌리티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다 함께 발전하는 균형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통망 확충 계획도 밝혔습니다. 송도에서 검단을 연결하는 인천 지하철 3호선을 신설해 원도심과 신도시를 잇는다는 계획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제외된 GTX-D Y자 노선은 차기 대선 등을 기회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안부두에서 동인천을 지나 부평을 잇는 트램 노선을 활용해 도시 재생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지속 추진하는 건 물론 제4 경인고속도로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제1순환고속도로와 가칭 제4 경인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광역교통망을 강화하고 인천대로 일반화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도심 내 혼잡도를 낮추고 도시 내 단절을 극복하겠습니다. 환경특별시 조성에도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탄소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2040년에는 2018년 대비 80%를 감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 정책은 임대주택 확대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2030년까지 검단 신도시를 포함한 4개 신도심 개발로 11만 호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인천형 우리집 등 공공임대주택 6만 4천 호를 추가 공급해 임대주택 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선 중구 신흥동 일대 화물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인천시는 화물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 개설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항공정비산업 MRO에 대해선 항공정비단지를 차질 없이 개발하고 대한항공 엔진정비단지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쇼쿨존 사망사고가 발생한 중구 인중로 일대입니다. 평소 화물차 통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도사렸는데 지난 3월 초등학생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인천시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후속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차량 속도를 낮추고 교통안전 시설물도 정비한 겁니다. 이달부터는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는 정책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안병대 인천시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화물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 개설이 시급하다며 인천시의 향후 계획을 물었습니다. 화물차 이동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또 속도도 30km로 낮췄습니다. 문제는 교통 체증이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로 3-2호 능안상거리에서 인천 여성간 장기 미집행 도로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장기 미집행 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 혼잡이 아주 심각한 지역이라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6월 7일 날 이마트에서 능안 삼거리 간 우리 장기 미집행 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시정질문에선 최근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항공정비산업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조광희 인천시 의원은 인천과 사천이 MRO 사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정치적 논리로 지역 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사천은 군용기와 국내 저비용 항공사 위주로 인천은 대형 여객기를 맡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천은 2019년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인근에 약 50만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 MRO 조성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공운하 규모로 보나 지리적으로도 봐도 전 세계 항공정비 수요를 흡수할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대한항공 엔진정비 단지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논리가 아닌 대한민국 항공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인천과 경남이 상생 발전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내 166만 평방미터의 항공정비단지를 차질 없이 개발하고 대한항공의 항공기 엔진 정비단지를 추가로 유치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 시장은 인천공항과 지역을 상생 발전시키기 위해 공항경제권 특별법 등 관련법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교육 분야 질의에선 재물포고 이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구 300만 대도시 진입을 눈앞에 둔 인천. 인구는 여전히 부산시가 많지만 학생 수는 이미 인천이 부산을 앞질렀습니다. 지난해 4월 기준 학생 수는 1,700여 명이 많지만 학교, 학급, 교원, 교육 전문직, 지방직 공무원 모두 부산에 비해 턱없이 적습니다. 열악한 교육 환경은 교육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시의회에선 교육청에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청라 가보십시오. 중학교 한 반에 39명씩 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 이번 신설학교만 보더라도 1학년이 18개의 반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떠한 대안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교육청은 예산, 조직 등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단기간에 바로잡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23개 학교를 신설을 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나 직원 수, 또 전문직 수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포고 이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중구와 동구 지역사회에서 원도심 교육 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동문들은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도 교육청은 이전인 확정해놓고 그리고 추진한다고 설문조사 뭐 이런 거 한다고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조만간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이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어느 것이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가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한편 교육청은 지난 3월 코로나19 집단 발생한 강화 선택 분교는 관계 기관과 함께 지난 5월 강제 집행을 완료했다며 분교 활용 방안에 대해선 주민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재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을 두고 원도심의 반발이 거센데요. 중구와 동구를 지역구로 둔 여야 국회의원이 모처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재고 이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형고 기자입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재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 논란. 원도심 국회의원들도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과 간담회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먼저 인구 추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동구는 현재 인구가 6만 명 수준이지만 재개발 재건축으로 오는 2024년 1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여기에 중구 역시 내양을 포함한 재개발로 인구가 2만 5천 가구 늘면 학교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격차, 주민들의 상실감, 소외감 이런 것들이 극도로 지금 증폭되고 있는데 재물포고등학교가 이전한다면 이건 어느 주민이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느냐. 구도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재물포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송도 이전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허 의원과 배 의원은 재물포고 송도 이전을 전제로 동문회를 통해 셀트리온 내 재고 야구부 지원이 제기됐는데 현 위치에서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도성훈 교육감은 시정 질의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재물포고 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경인항 친수 부지에 해양 레저파크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 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업자가 자금난으로 수년째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착공한 정서진 해양 레저파크. 경인항 인천터미널 친수부지인 아라비섬 일대 6만 5천여 제곱미터에 워터파크, 체험관, 공연장, 아이스링크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완공됐어야 할 부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철제 펜스가 둘러쳐진 부지 안쪽이 휑합니다. 자풀만 무성한 나대지로 건축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착공 석 달 만인 2019년 7월 공사가 중단돼 2년이나 방치된 겁니다. 신규 쪽에서 공사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진행된 건 없습니다. 사업자는 지난해 초 사업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지만 여의치 않자 이달에 사업 기간 추가 연장과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 변경을 재차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항만법에 따라 준공 기한을 내년 2월까지로 못 박으면서 해양 레저파크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개발을 이유로 그동안 아라비섬 일대 수변 산책로 통행을 막아 정작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만 키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딴 데 못 가니까 여기를 엄청 많이 오더라고, 아이들 데리고. 그럼 오면은 아무래도 산책하고 이런데 저런데 나가기가 막아놔서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해수부는 기존 사업자와 계약 종료 이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는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송도역까지 운행할 예정인 인천발 KTX와 월판선 급행을 인천역까지 운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빠르면 9월 관련 용역이 착수할 전망입니다. 월판선 급행을 남동구 논현동에 추가 정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형고 기자입니다. 송도역까지 운행 예정인 인천발 KTX와 월판선 급행열차. 인천시는 정차역을 늘리는 게 타당한지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인천발 KTX의 출발역을 송도에서 인천역으로 연장하는 걸 검토합니다. 이 방안은 궤도 공사비와 열차 구입비를 포함해 483억 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정 질문에서 적극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진정한 의미의 인천 고속철도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천역까지 연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설계 중인 월판선 사업에 포함시켜 진행하게 되면 사업비 대비 증가액이 2.34%에 불과하고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월판선 급행 역시 출발역을 인천역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또 월곶역과 연수역 사이에 논현역을 추가 정차하는 게 타당한지도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관련 용역비 1억 5천만 원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9월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완료 예정인 용역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월판선 및 인천발 KTX 인천역 연장 실현을 위하여 정부 및 지역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력 공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발 KTX는 2025년, 월판선은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고속철도를 타기 위해 서울역이나 광명역까지 가야 했던 불편을 덜고 인천발 고속철 시대가 열립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이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청장은 남은 임기 동안 소래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 문화재단 설립 등의 과제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지난 3년간의 임기 가운데 소통과 참여하는 행정을 첫 성과로 꼽았습니다. 소통민원실과 원탁 토론회 운영을 통해 구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펼쳤다고 자부했습니다. 전국 자치구 최초로 소통 전담부서를 신설해 국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여러 부서의 협업을 유도해 민원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는 도입 당시 화제를 모았습니다. 2019년 이 제도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400여 명의 남동구민이 혜택을 누렸습니다. 지난해 여성 친화도시로 선정된 남동구는 올해부터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남녀가 평등한 여성 친화도시, 모든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 친화도시, 청년이 노래하고 노인이 꿈꾸는 평등하고 발전적인 도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화마를 딛고 3년 만에 문을 연 소래포구 어시장은 편의시설 등을 갖춘 2단계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구 인근 폐두부엔 새우타워 전망대가 들어섰고 주변 공원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이 청장은 소래포구 국가어항사업과 더불어 소래 관광벨트 조성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래에서 인천 대공원에 이르는 지역 관광벨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가어항 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수도권 제1의 관광형 어항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장은 남은 임기 동안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 방역과 일상의 복원이지만 지방정부로서의 역할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동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조성과 남동 문화재단 설립 등 남은 과제도 잘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해사고등학교 학생들의 승선 실습을 위한 선박이 새로 건조됐습니다. 해수부가 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조한 실습선 한나래호는 친환경 설비와 첨단 교육 장비를 갖췄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항에 정박 중인 선박. 이번에 새로 건조된 실습선 한나래호입니다. 큰, 넓은을 의미하는 한자와 날개를 의미하는 나래의 조합으로 국민 공모를 거쳐 이름이 선정됐습니다. 총 톤수 6,280톤, 산체 길이 109.5m, 폭 17.2m로 최대 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과 교원 40명, 실습생 140명 등 총 180명이 승선할 수 있습니다. 한나래호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 같은 친환경 설비와 선박 조종, 이중 연료 추진 엔진 시뮬레이터 등 첨단 실습 장비를 갖췄습니다. 해사고등학교 학생들은 해기사 4급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1년간의 승선 실습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에 실습선이 부산에 있어서 저희 학교와 굉장히 멀어가지고 그 이동 간에도 불편함이 있었는데 일단 학교 옆으로 저희 실습선이 오게 되어서 굉장히 이동에 편리함이 있어서 좋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실습선보다 쾌적하고 더 좋은 학업 환경이 갖춰져 있어서 저희는 더 좋은 실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정부의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2030년 세계 해운 산업 주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유능하고 역량 있는 해양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래호가 승선 실습뿐만 아니라 해양 인식 제고와 해양 안전 교육을 위해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래호가 그 이름에 걸맞게 큰 날개를 펴고 해양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한나래호는 인천항 제1부두에 머물며 인천해사고등학교 승선 실습 교육에 오는 8월부터 투입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서구에 거주하는 청년 인구는 16만 명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공간과 창업을 지원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서구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 활동 공간인 유유기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청년 창업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이 서구의회 본회의를 어렵게 통과했습니다. 서구는 지난 4월에도 예산을 올렸지만 해당 상임위 벽을 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다시 편성했고 구의회는 운영비와 인건비 일부를 조정해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청년 창업센터 구축을 위한 첫 물꼬를 튼 겁니다. 현재 청년 창업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남동구와 연수구 2곳뿐입니다. 그 청년과 관련된 시설이 하나도 없다가 창업과 관련된 쪽으로 그런 어떤 전문 센터가 생긴다고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은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 첫 삽을 좀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서 잘 진행해 주셨다. 서구는 청년 창업센터 구축과 함께 청년 활동 공간인 유유기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유기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모임이나 토크 콘서트 등 청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커리어 코칭 등 청년 일자리도 지원합니다. 제물포 스마트타운과 부평구, 동구에 이어 서구가 4호점 개소를 추진 중인데 이달 중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구는 청년 창업 지원센터와 유유기지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 유유기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같이 공모 신청을 했고 다음 달 정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창업 공간이나 같이 공간이나 청년 이제 앵커 시설 같은 걸 같이 구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구는 유유기지 선정 결과 발표를 지켜본 뒤 청년 창업센터가 들어설 부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소래포구시장은 저울 속임 등으로 바가지 오명을 썼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상인들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공용 소쿠리 제도를 도입해 일부 상인들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래포구를 검색하면 요즘도 바가지를 썼다는 후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횟감에 물을 넣어 저울을 재는 일명 물치기를 당했다는 글도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 상술은 소래포구의 이미지 하락은 물론 시장 전체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과거의 오명을 벗기 위해 소래포구 상인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최근엔 공용 소쿠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횟감 무게를 잴 때 300g짜리 규격화된 소쿠리를 사용해 불필요한 가격 시비를 차단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전에는 이 소쿠리를 똑같은 소쿠리 300g이라도 손님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뭐 1kg가 나가니 500g이 나가니 이랬는데 이거 보여주면서 우리 남동구청에서 이거 만들어서 갖다 줬다 그러면 손님들이 인정을 해요. 소비자들도 상인들의 이런 변화가 반갑습니다. 전보다 더욱 믿고 어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새우 좀 샀는데 그전 생각보다는 많이 싸졌어요. 옛날보다. 있겠어요. 뭐 이웃집이나 같이 다 똑같아요, 가격이. 뭐 어떻게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엄청 저렴하게 샀어요. 소래포구 상인들은 향후 남동구와 협의를 통해 수산물 가격 표시 제도 등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소비자 신고센터와 삼진 아웃제를 통해 잘못된 관행은 확실히 뿌리 뽑는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화재 이후에 이제 많은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물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모든 상인들이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바가지 씌운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거 있으면 탈피를 하고자 오시는 손님들한테 이제 앞으로 여기 상인들이 이제 많이 좀 바뀌었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심어주고자 해서 지금. 화재 이후 3년 만에 새로운 터전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소래포구 상인들.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짜장면과 쫄면, 이 음식이 탄생한 곳이 바로 인천이죠. 중구가 이 같은 면을 주제로 한 복합 문화 공간인 누들 플랫폼을 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컵용기 겉면을 색칠하는 아이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자기만의 디자인을 완성하면 용기를 가져갑니다. 해물, 버섯, 맛살 등 마음에 드는 재료로 나만의 라면을 만들어 봅니다. 누들 같은 경우는 시중에 판매되는 것만 먹어봤는데 이렇게 직접 재료 만들고 아이랑 꾸며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되게 색다르고 재밌었어요. 오른손은 휘핑기 잡고 우리 설탕이 잘 녹을 수 있게 천천히 저어주세요. 물에 탄 곤약 가루를 끓입니다. 식용 색소나 탄산 음료를 섞어 색깔을 입힙니다. 틀에 부으면 무지개 젤리 국수 완성. 있으면 아이들 방학하니까 아이들 인천에 계신 분들, 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시간 내서 가끔 오셔서 이렇게 막 붐비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 그러니까 요리 체험이라던가 뭐 면 체험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구 원도심에 면을 주제로 한 복합 문화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66억 5,5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건물 1층에 누들 전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과거 인천의 중심지였던 중구에서의 면 요리, 가게는 물론 면과 관련해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짜장면과 쫄면이 처음 생겼습니다. 주민들께서 오시면 누들의 역사부터 교육, 체험까지 모든 것을 이 플랫폼에서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누들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누들 플랫폼이 중구 원도심 랜드마크로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남동구는 지난해 여성 친화 도시로 선정됐는데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올해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등 32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약국 사무원 양성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약국에서 실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처방전을 입력하는 방법 등을 배웁니다. 그런 다음에 의사 전화번호는 134 엔터. 전능위험 맞는지, 발행기간 기호가 맞는지 처방전을 불러드린 게.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은 남동구의 경력단절 여성들. 한 달간의 교육을 거쳐 면접을 통과하면 약국 사무원으로 취업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도 이제 컸고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약국에서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 있다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이 교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여성 친화도시에 선정된 남동구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비롯해 무인 여성 안심 택배 서비스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상시 점검 등 총 32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올 연말엔 남동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구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남동구는 구민 참여단의 현장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12월에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그 공공시설물 신개축 시에 적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남동구는 지난 2019년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난해엔 전담 부서도 신설했습니다. 올해부터 5년간 여성 친화도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중구 연안동의 한 초등학교는 해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요. 최근 교육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사회가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데요.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180여 명인 중구 원도심의 한 초등학교. 얼마 전 학교 뒤편 담장 일부를 허물고 철제 방음벽이 들어섰습니다. 높이 3m, 길이 40m에 이르는 방음벽이 보기엔 좋지 않지만 학교 구성원들이 간절히 원한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이 낮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심했고 우선 파리와 모기가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방음벽 설치하고 나서는 냄새가 좀 줄어들었고 파리와 모기가 좀 덜 들어오는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이 유치원이 놀이터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도 유치원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그냥 시설물만 설치해 놓은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방음벽 설치하고 나서는 이제 조금 그나마 냄새가 좀 덜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학교 1층 복도는 노랑, 2층은 연두, 3층은 파란색의 벽면이 눈에 띕니다.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친환경 페인트로 세단장한 겁니다. 원도심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학교 입구 교문에는 출입 차단기가 설치됐습니다. 차량 출입로와 학생 통학로를 구분해 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장 한켠에는 텃밭도 마련했습니다. 얼마 전엔 처음으로 감자를 수확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인근 저유소가 있는 정유기업에서 해마다 500만 원씩 지원해서 가능했습니다. 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인천 종합어시장은 지난해부터 발전기금 500만 원씩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학교 전체 졸업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시끄럽기도 한데 찻소리도 들리고 냄새도 나고 했는데 저 뒤에 방화벽도 설치하고 저 차 못 들어오게 차단기도 설치해서 뭔가 저 운동장에서 더 놀 수 있고 다니기 편한 것 같아요.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